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건 뭐 사람 불러다 놓고 3명 앉아있고 참 이런 강의 처음이구만.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좀 러닝하시죠? 러닝합니다. 러닝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져요. 제가 10kg 뺐습니다. 한 10kg에서 한 15kg 정도 뜁니다. 그 정도 한 6개월 뛰시면 10kg는 금방 빠집니다. 뜻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드로이친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융합연구 사업의 IP&D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IP&D는 보통 기업에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서 공공 영역, 특히 이제 대학 공공연에 IP&D를 제공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융합연구 사업에 IP&D를 제공하는 업무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팀 업무는 이제 NST 국가과학기술연구원에서 융합연구 사업이라는 대형 사업단을 운영을 해요. 미리 판서를 해뒀듯이 융합연구 사업이 융합연구단 사업하고 창형 융합연구 사업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대형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많아서 IP&D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업은 자기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화를 위해서 R&D를 하겠죠. 그 중에 필요에 의해서 IP&D를 제공받는 것이고, 근데 대학 공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주체가 못 돼요. 사업화를 하려면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꼭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이 R&D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가 굉장히 가치가 없는 특허일 확률이 높죠. 기술 이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를 분석해서 창출도 하고 사업화를 하라는 의미에서 IP&D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융합연구 사업은 또 다른 R&D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 이제 융합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2개 이상의 출연연이 같이 합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R&D 주도권이 사실 한쪽에 있질 않아요. 여러 R&D가 한꺼번에 진행되기도 하고, 2개가 우선 진행되고 나머지가 뭐 후에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기업 R&D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한 분이 주도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만 따라가면 되는데, 융합연구 사업은 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권료하고 사업화 2개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 IP&D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잘된 사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DDS 융합연구단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자체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럼 지자체의 니즈는 뭐냐? 주로 이제 침수, 지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부산시랑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부산시의 니즈를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이런 연구를 했는데, DDS가 어떤 줄임말인가요? DDS요? 네. 오래돼가지고 이 연구단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갔을 때 이름은 실용화에서 3년짜리 사업이었는데 실용화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키스티가 주관 기관이었는데, 키스티는 다른 출연연에 비해서 사실은 TLO가 기술 이전 해본 경험이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요소 기술을 개발했을 때 완성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술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 뒷단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회의를 하면서 또 기술 개발해가면서 뭔가 초점을 맞춰 나갔던 거죠. 제일 처음 기술을 했던 게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센서가 내장된 그런 측정 기기를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이제 부산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고 수영구가 그 기술을 사가서 수영구 내에다가 이제 센서를 배치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술 이전 성과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성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연구원들한테 내 기술이 기술적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었고, 또 기술 이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업체가 매출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GIS를 표출하는, 우리가 이제 매핑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기술을 이제 여러 업체들이 좀 기술을 해갔는데,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에이테크라는 기업하고 라미랩, 2기업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에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기술을 우리 연구단이 개발해 줄 수 있다. 대신 이 정도 기술이 개발되면은 기술을 해가라 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2번에 걸쳐서 5천만 원 해서 1억의 기술 이전을 해갔고요. 이 기술을 가져가서 창업 경진대회에 나갔어요. 대통령상을 받았죠. 그런 성과가 있었고, 또 이 기술은 또 공장 자동화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 기술로 조금 변형을 해서 튀르키예로 수출을 한 거죠. 그래서 30만 불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라미랩이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라미랩은 사실 기업은 크진 않습니다. 이 충남대에 있는 창업보육 기업이었었는데 저희가 좀 미팅을 하면서 3D 매핑 기술을 우리가 이 정도 개발할 테니까 이 기술을 해가시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했죠. 이 기술을 가지고 3D GIS 기반 도시재난 시각화 기술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만에 전시회를 가셔서 동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태국 특허청에서도 또 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대전시하고 이런 재난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만약에 DDS 융합연구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기업은 그냥 자그마한 창업보육 기업일 수 있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그때보다 한 3, 4배 정도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융합연구단 기술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또 기술을 붙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매출까지 일으킨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성과가 많을수록 PM님한테도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처음에 이 DDS 융합연구단 분들이 기술 이전이 임박했을 때 슬며시 와서 얘기를 했어요.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근데 이제 업계에서 보통은 기술 이전을 하면 10%에서 20% 수수료를 줘요. 공공 쪽이니까 좀 싸게 나중에 얘기를 하죠. 싸게 하려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는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고 이게 잘 되면 우리는 성과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 기술 이전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받은 거를 연구자분들이 다 받으셔서 많이 받으신 분은 5천 이상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융합연구 사업을 통해서 나온 특허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 이전된 게 한 12건 정도 돼요.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한 3억 5천, 꽤 성과가 많았고 의미 있는 연구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수요 기업을 찾는데 위원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 수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노하우성 작업이고 정해진 트랙은 없어요. 아름아름 박사나 저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요즘 하는 방법들은 이제 관련 특허들을 조사해서 이 기술하고 유사한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아무래도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회사 이름을 추려서 연구소장이나 대표님급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빨리 물어봐. 일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이요? 우리 하는 일이 보람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사람이란 다 일하다 보면 약간 루즈해지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안 하기도 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런데 이 자기가 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는 사실 이런 성취감이 없으면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그 일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내가 뭔가 분석을 해줬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더라.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게 잘 돼서 좋은 특허가 나왔다. 그걸 눈으로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기술전을 해서 뭔가 파티도 하고 그게 나중에 지분을 해서 누구 연구원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인센티브가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고맙다고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성취감을 느끼죠. 좀 반대로 상처받는 건 많죠. 회의하러 갔는데 까먹었어요, 박사가. 까먹고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어디 있냐. 뒤돌아서면 굉장히 서글픈 경우예요. 이렇게 내가 멀리 갔는데 기억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억이 남는 맛집? 부산은 제가 맛집을 가본 적은 없고요. 단장님이 맛있는 걸 안 사주셔서 정읍에 맛집이 많습니다. 정읍에 가면 백화식당이라고 있어요. 제육볶음에 우렁된장이 나오는 쌈밥집인데 거기 괜찮습니다. 물갈비라고 해서 갈비인데 약간 국물 자작하게 해서 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이화담이라고 매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거기도 좀 괜찮습니다. 저희 PM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또 재미는 있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이제 마치고 가겠습니다. 끝! 자, 칠판 닦으시고. 좋습니다. 순서하게 질문을 해줘야 돼. 목소리 출연이야. 앞에 사람 보관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네. 그냥 강의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경고. 아, 참. 영광이.